자,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예상 넘어선 1,300만 명, 주가 8% 급등. 자, 넷플릭스가 살짝 걱정됐던 게 뭐냐면 달러가 강세였죠. 저번 분기에 10월 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좀 매출이 좀 저조하지 않았을까?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걱정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상쇄했다? 달러 강세 때문에 살짝 걱정을 했는데 계정 공유 금지 그것도 있었고 가입자가 이제 늘어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좀 크게 영향을 줬던 게 요금 인상. 요금 인상이 좀 크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가입자 수도 한 1,300만 명 증가를 했고 그리고 뭐 가이던 수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분기. 그래서 좀 가격을 올리고 뭐 공유 금지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요금제 회원수가 2,300만 명. 아, 넷플릭스 대단합니다. 부럽네요. 한국에 또 이런 좀 OTT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부럽기도 하고 샘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넷플릭스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증시를 어느 정도 좀 이끌어줬다. 크게 좀 떨어질 수도 있었던 증시를 이끌어줬다는 거. 자, 늦어지는 금리 인하, 신흥국 증시 발목 잡는 미국채. 자, 지금 증시를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지 인상하는지 이 키포인트, 이 관점보다 실적 발표가 더 우선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좋게 나왔고, 뭐 다른데 뭐 IBM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은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시장의 금리 인상을 하던 금리 인하를 하던 시장 금리를 조금 신경을 안 써, 안 썼는데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금리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를 넘어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적에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금리는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장은 3월달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5월에서 6월, 뭐 7월로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금리 인하.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았어. 작년 12월 달 파월 연준 의장 그 FOMC 발언만 딱 듣고 나서 아, 상반기에 금리 인하 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신흥 국가들도 막 브라질도 그렇고 나머지 국가들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야, 미국도 이제 조만간 내릴 거야. 우리가 먼저 내리자. 근데 지금 예상과 다르게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죠. 그래서 5월 달, 7월 달 늦춰지고 있습니다. 늦춰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 한국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뭐 한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듣고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국도. 정진슬래님 저런 분들 잘라주세요. 자, 쓰잘데기 없는 말 하시는 분들 그냥 자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잘못 이해한 건가? 그지 되긴 글렀어? 그지가 안 된다는 건가? 제가 잘못 말했나요? 무튼 다시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신흥국들 입장에서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내린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지금 초조하다는 겁니다. 칭찬 아닌가요? 그지대긴 글렀어. 아, 칭찬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칭찬이었는지 아닌지. 칭찬인지 아닌지 다시 올려주세요.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올린 국가들은 똥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상반기 금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해당 신흥국가는 어떻게 된다?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금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뭐 좋은 뜻이어도 단어가 조금 세거나 채널에 조금 이렇게 제재 운영하는데 뭐라 그럴까 좀 눈살 찌푸려질 수 있으면은 자르는 거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신흥국들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국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금리 인하를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없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뉘앙스를 풍겼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릴 수 있다? 내릴 수 없다. 물론 뭐 브라질이나 다른 이제 원자재들이나 아니면 수출을 잘하고 있는 국가들은 내릴 수 있겠지만 한국은 한국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없다. 근데 한국과 같은 한국이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이 금리를 내렸어. 근데 그런 국가들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오는지
신흥국 회복 속도가 언제 빨라질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트럼프 바이든 뉴햄프셔 경선 각각 승리, 재대결 조기 확정 유력. 자, 그래서 이제 2월 달 한 3, 4월 이전 되면은 확정될 겁니다. 조금 더 윤곽이 이제 더 짙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이든, 트럼프 다시 이제 재대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헤일리 우리 그 유엔 그 여자분을 이제 누르고 거의 트럼프가 이제 거의 뭐 확정 기정사실화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지지층들은 워낙 좀 종교적인 색깔이 강해, 세. 그러다 보니까 뭐 헤일리가 좀 이번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나올 것으로 거의 확정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바이든도 확정이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좀 확정이 딱 돼야 누구랑 누구랑 이렇게 붙어야 좀 표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제 바이든도 민주당에서 이제 거의 뭐 다시 재대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월달, 4월달 되면 이제 좀 정치적인 이런 영향들이 아마 우리 증시나 코인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끼칠 거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 아, 정진슬래님, 아닙니다.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 칭찬이시라고? 죄송합니다. 자, 김고영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워낙 9시 이후에 요새 뭐 보지는 못했던 분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 저번 작년 방송부터 이렇게 보다가 맨날 빠진다 하락한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가격이 빠져. 그러니까 이제 배알이 꼴리는 거지. 승질이 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죠. 김구영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김구영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코인 이슈가 맨날 방송만 키면은 떨어진다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저놈 다 틀렸다. 왜? 단기적으로 올랐거든. 그래서 매수하고 막 다른 방송 보면서 알트코인 줍고 막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라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안 좋은 얘기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새 좀 많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중국 총리 경제 발전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리한 조건이 더 강해. 중국의 부양 정책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부양 정책이 나왔는데, 자, 중국 인민은행장 2월 5일부터 지급 준비율 0.5포인트 인하. 자, 이 기사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중국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는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요일날 금요 시그널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흐를 건지 그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급 준비율 0.5%포인트 인하. 지금까지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었는데 0.25%포인트를 인하했었습니다. 지금 근데 갑자기 2배에 해당하는 0.5%포인트를 인하한다? 중국 상황이 지금 어떻다? 중국의 현 상황이 좋지 않다. 중국의 현 상황이 좋지 않다. 0.5%포인트. 2배 이상 내렸다는 건, 지금 중국이 굉장히 힘들구나. 자, 중국 당국 헤지펀드의 지수 선물 공매도 자제, 비공식 요청.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공매도 자제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대. 이 누구랑 비슷한데? 누구랑 비슷한가요? 유경수님, 우리나라 그렇죠. 한국도 공매도 금지 지금 때렸죠. 제가 한국의 부동산 문제 해가지고 PF 대출 위기 심각하다. 수면 위로 올라오면 진짜 많이 흔들릴 거다. 드리면서 누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중국의 부동산과 굉장히 흡사하다. 굉장히 흡사하다. 눈먼 돈이 굉장히 많다. 지금 증시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공매도 자제해달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그 증시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공매도 요거 좀 자제해달라. 때리지 말아라. 얼마 전에 아시아 증시 1위 일본한테 뺏겼잖아. 상하이 증시가. 너무 열받으니까 지금 공매도 자제하고, 또 본론보고서 또 어떤 얘기들 나왔냐면은 2조 위안을 풀어가지고 뭐를 하겠다? 2조 위안을 풀어서 국영은행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들, 뭐 미국 채권, 미국 주식, 전 세계 글로벌 자산들, 이것들을 매각해서 상하이나 홍콩 증시에 있는 상장된 주식들을 사게끔 2조 위안치를 넣어주겠다. 지금 그 얘기들이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준율 0.5%포인트 낮춰서 186조 원 뿌리고,
그리고 또 증시의 2조 위안. 이게 1조 위안이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한 350조 원? 한 350조 원에서 한 400조 원 정도 중국 증시 부양하겠다 얘기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에 칼날처럼 돌아올 건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증시에 좋을 건지,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좋을 건지, 아니면 나쁠 건지, 그건 좀 지켜보셔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중국이 굉장히 힘든 상태다. 자, 블랙록 상하이 빌딩 30% 손해보고 내놨다. 자, 블랙록이 지금 그 중국에 이제 빌딩을 샀었는데,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로딩이 굉장히 느리네요, 오늘. 실시간 방송 아까 처음 킬 때부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자, 지금 상하이 사무실 임대료가 거의 한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임대인들이 없어. 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 블랙록이 우리 그 달러 기준에 가지고 1억 6,700만 달러에 강변 지역에 있는 그 두 개 사무실 빌딩을 샀는데 지금 한 30% 세일을 때려서 내놨다고 합니다. 블랙록이 지금 30% 세일을 때려서 내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 없다? 회복하기 힘들어 보인다. 블랙록도 생각하는 겁니다. 블랙록 같은 애들은 돌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갖고만 있어도 무조건 평타는 쳐. 무조건. 어차피 금리 떨어지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가격은 다시 돌아가. 이거 하나 뭐 있다고 없다고 해가지고 크게 막 흔들리거나 휘청거릴 기업이 아니죠. 자산운용사가 아니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얘네들이 회복하기 어렵다. 더 빠질 것 같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동성 그냥 손실 본 거 그냥 손실 내고 그걸로 또 굴리자.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30% 할인된 가격에 내놨다. 그래서 블랙록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본은행 금융 완화 유지. 마이너스 금리 해제 4월달 이후로. 자, 이렇게 보시면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이번에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금리 인상 뭐 금리 인하 없었습니다. 똑같이 가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4월 달이라고 해놨죠.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4월 달에 뭐가 있었죠? 일본에서 4월 달에 뭐가 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 4월 달에 2024 물류 대란이 있죠. 트럭 운전사들이 일시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일시적인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만둘 겁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이 있기 때문에 물가는 아마 더 올라갈 거고 4월 이후로 일본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그리고 또 4월 이후가 왜 그러냐면 미국이 3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하기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5월, 뭐 6월, 7월, 4월 이후로 보셔야 될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맞물린다. 왜? 환율을 서로 공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아마도 4월달 이후로. 그래서 시장은 아마도 점진적으로 뭐 YCC를 폐지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겠지만 시장은 조금 놀랄 수 있다. 일본이 수많은 미국 국채나 회사채나 뭐 채권들 주식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던지고 일본 시장으로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충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4월달 이후 일본의 금리 인상 지켜보셔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국내 총생산 GDP 1월 25일 내일이죠. 요거 GDP 발표되고 예상치가 2%입니다. 1.5에서 한 2 정도 나온다. 그러면 잘 나온다는 거. 코니슈님 4.9에서 2% 나온 거 잘 안 나온 거 못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국이 1.5에서 2% 나왔다. 아, 너무 괜찮다. 건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내일 20만 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뭐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되고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수 요거 중요하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3% 빠질 걸로 보고 있네요. 이전에 3.2고 한 0.2 정도 빠질 것으로. 근데 이게 만약 올라간다? 그럼 시장은 좋지 않을 겁니다. 이거 지켜보셔야 되고 FOMC 회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로존 CPI 비노코 인수 2일날 실업률 발표되고 2월 8일날 중국 PPI 요거 발표되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13일날 발표됩니다.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2월달, 3월달 FOMC 이전까지 미국 물가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 2월달에도 근원개인 소비 지출 발표될 거고 뭐 PCE, CPI, PPI 이런 지표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3월달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건지
거의 뭐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금리 인하가 아니어도 긴축을 뭐 조절한다던가 속도를 줄인다던가 양을 줄인다던가 요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지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가 소비 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 요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31일 날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발표 2월달, 3월달, 4월달 국채 얼마나 발행할 거고 단기 많이 찍을 건지 장기를 많이 찍을 건지 이날 발표됩니다. 31일 날 이날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1월 말 중요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